자, 오늘 보니까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심장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일 기념식에 천안함 유족, 연평해전 유족, 생존자 이 사람을 초대를 하지 않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누구를 초대했느냐? 코로나 유족들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아니 그 이유를 이 국가보훈처에서 된 거를 보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를 축소하다 보니까 코로나 좀 하다 보니까 이 연평해전과 천안함에 이 유족들을 초대를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충일이 무슨 현충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국가보훈처라는 데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는 꼭 군인 위주로 보훈처 정책이 가지를 않는다. 독립, 호국, 민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축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하면은 저 좌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이상한 좌파 이 떨거지들까지도 좀 이따가는 박헌영이도 지금 막 독립운동 했다고 아마 이 항일운동 했다고 모셔놓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호국까지는 그 범위에 지들은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민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웬일로 코로나 유족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 이걸 보면은 딱 판이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의 공로를 얘기할 수 있는 지들끼리는 코로나 때 문재인이 엄청 잘했다고 하지만 의료진이 잘했지 문재인이 잘했습니까? 문재인 요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맨날 졸고 앉아 있고 하품하고 앉아 있을 수 있고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어쨌든 문재인이 100개국에 정상하고 전화하고 자기가 바빴다면서 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유족들은 오히려 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유족들을 현충일 초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의 46 용사들의 유족을 초대 안 한 거. 그리고요, 이 유족 자체를 아예 빼버렸다는 거, 생존자까지 빼버렸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헤더님께서 이럴 거면 현충일 뭐하러 기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현충일을 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모시고 하는 말하자면 세 가지 축의 운동을 하는 게 현충일이다. 이제 운동권 하니까 이제 주사파들까지도 모시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천안함 유족이 나오는 게 아주 껄끄러웠던 거예요. 윤청자 여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가가서 이 노인네 한 좀 풀어달라. 도대체 천안함 누가 한 거냐?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입으로 좀 시원히 얘기해달라. 이러면서 문재인이 어버버버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천안함 빼, 연평해전 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사악하고 악독한 놈들입니다. 화이부동이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이 나라에서 이제 좌파들은 정말 다 쓸어버려야 된다. 제가 웬만해 갖고 이런 말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은 제 개인적으로 아주 호감을 느끼던 사람이라든가 또 같이 저랑 책도 좋아하고 영화 취향 같고 이래도요. 막 얘기하는 게 좌파고 자기는 중도 좌파라는 등 딱 이러면은 그리고 자기는 좌파 친구들이 많고 이렇다고 하면은 저는 딱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없어지고 급 반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잘못이 아니고 쟤네들이 하도 하는 짓이 악독해서 그렇습니다. 아, 열받아요. 자, 우리 레스드라님께서 뻔뻔한 사기 정권, 멍청한 야당, 우매한 국민, 이 나라의 삼중고다. 아,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 나라 국민도 너무 원망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네. 자, 레시드라님, 김정숙이 난리쳐서 막았을 거다. 그날 김정숙이 그 눈 좀 보세요. 응? 저렇게 째려보는 그 눈빛. 봉준호 앞에서 그냥 목젖이 보이게 그 천박하게 그냥 몸을 흔들어대면서 그냥 고개를 젖히고 웃어대는 그 모습이라든지 어디서 그냥 퍼런 나비 달고서
트럼프 앞에 가든 원피스 입고 그것도 색깔도 맞지 않는 퍼런 나비를 달고 가던 그 정수기. 아마 요새 미셸 오바마가 뭐 비커밍이니 어쩌고 저쩌고 난리치니까 나도 다음에 혹시 총리 후보, 서울시장 후보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청와대 생활을 인조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러니까 정수기는 지금 하루하루가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남편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골치 아픈 질문했던 그 할맛씨, 응? 아, 이번에 못 오게 해야지.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렇게 되니까 보훈처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보훈처에서 둘러대기를 뭐라고 하냐? 실수였다. 이러면서 다시 초청을 하겠다. 아니 여러분, 뭐 이분들은 배려 없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초청장 보내가지고 나중엔 그러겠죠. 이 우편이 도착이 안 돼가지고 초청장이 도착을 안 해서 그분들이 못 오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요, 뭐든지 실수라고 해요. 윤미향이는 회계 부정이 아니라 회계상의 실수라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국가보훈처의 최대 행사는 현충일 기념식이에요. 근데 현충일 기념식에 우리나라 해전 사상 정말 명량해전 다음으로 꼽히는 승리에 빛나는 해전이 바로 연평해전입니다. 그때 우리 연평해전에서 정말 용사들이 숨졌지만은 아예 저 북한의 경우 거의 80명, 100명 아예 초토화를 시킨 겁니다. 이 연평해전의 참수리호의 영웅들이. 그 다음에 천안함 46명의 용사들, 그 다음에 한주호 중위 47명의 용사들이 그 꽃다운 그 목숨을 바쳤는데 그런 분들을 초대를 안 합니까? 저는 막 소름이 끼치고 정말 이 심장이 벌렁벌렁 오늘 아침부터 뛰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코로나 유족, 제가 코로나 유족분들에게도 정말 심심한 사의를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족들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 환자들이 문재인이가 처음부터 중국 제대로 못 막았고 지금 200명이 넘는 250명이 넘는 260명이 가까운 사망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제 제2의 코로나가 즉 팬데믹이 뭐 7월이나 8월에 다시 올 수도 있고 가을에 올 수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저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정말 이 레시드라님께서 저게 실수였냐 미친 막 나옵니다. 저도 막 나와요. 요즘은 제가요 말이 막 험해져요. 그러니까 윤미향이를 보면은 저런 막 이러면서 끝에 막 이 뭐 논문자 대신에 쓰는 말이 나오질 않나. 응? 오늘 아침에 뭐 본회의에 탁 참석을 해가지고 아주 느긋하게 미소를 짓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앞에서 아마 입이 벌어져갖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운동권에 이 삼류 운동권이었다가 겨우 비비작거리다가 비비작 될 때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내보 방판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와 이거 할머니들 돈 되겠다 이래가지고 금광을 막 파헤친 것처럼 30년 동안 해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윤미향이가 회계 실수다 이렇게 한 거 못지않게 그거보다도 더 나쁜 게 국가보훈처입니다. 저는 진짜 국가보훈처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다 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원님 안님께서 선거 전에 왜 천안함 뉴욕 연평해전 유족 왜 부릅니까? 겉마음 속마음 다른 좌파들 진짜 엮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숨 바친 이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원님 안님은 지금 이제 50이 되셨지만 저 같으면은 정말 이 천안함 뭐 연평해전 얼마든지 저희 아들 뻘이 거기서 숨진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네, 써니리님께서 이건 현충일의 뜻도 모르는 것 같다. 아, 예. 그리고 이희영님께서 코로나는 독감인데 유족이 어딨어요? 유족이 이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유족도 이번에 현충일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유족들께서 우리는 현충일 기념식에 안 간다. 이거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러면서 문재인이 퇴진운동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까운 우리 식구가 숨졌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의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우 정말 신스텔님 말씀대로 여기저기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다시 연평도 가족들 초대한다고 했는데 정말 썩을 것들입니다. 정말 벼락 맞아서 어떻게 될 것들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네, 진짜 오드리 헵번님께서 코로나 유족이 현충일. 네, 오드리 헵번님의 그 가족 아드님 이 사진을 제가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걸 아셨나 봐요. 그랬는데 우리 여옥대첩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채팅에서 오드리 헵번님이 올려주셨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고 아주 밤듯한 품성이 느껴져서 오드리 헵번님께서는 아드님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아들이라 더 애틋하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드님 아주 잘 성장할 겁니다. 뭐 스티븐 킹 박사도 있고요. 장애를 딛고 우리 모든 멀쩡한 어떻게 보면 장애를 앓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은 사람들 진짜 마음속에 장애인들도 많은데 이 아드님께서는 약간의 불편함이지만 우리 모두를 오히려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미남해요. 저 미남 좋아합니다. 네, 자 우리 김재훈님께서 나비기금 함 까봐야 됩니다. 정의원으로 계좌가 바꾼 시기하고 신우이 5천만 원 집산 시기하고 딱 물리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확 까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법사위원장도 내놔라 이러면서 53년 만에 처음으로 이 국회의장을 말하자면은 야당이 없는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엇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무슨 복이 그렇게 있는지 야당 복이 타고나갖고 견디고 있는 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너무 상황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고 답변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론조사에 나온 거하고 달리 저는 이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용암이 절절절절 끓어갖고 어느 날 화산 폭발하면 쫙 내려옵니다. 저는 민주당이 정말 용암에서 우리 보수들의 우리 애국 시민들의 애국 국민들의 그 용암이 끌어 넘쳐가지고 저 민주당도 다 삼켜버리고 저 문재인이도 정말 제가 보기엔 다 삼켜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쟤네들 하는 거 보십시오. 저게 독재도 저런 독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사람이고 학생 운동권이었고 근데 너무나 지금 사이비 운동권들이 많아서 제가 걔네들하고 엮이기가 싫어서 운동권 얘기 제가 딱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운동권이었으면서도 정말 이 군사 독재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능함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왜? 어느 이제 군사 쿠데타라든가 이런 이제 군사 독재들, 또 프랑스 혁명, 또 뭐 러시아 혁명, 뭐 이런 뭐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혁명의 그 과격 분자들이 처음에 세상을 막 뭐 쿠데타든 혁명이든 간에 뭐 이거는 뭐 승자가 되면은 혁명이 되고 패자가 되면 쿠데타가 되겠죠 역사에. 근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쿠데타 내지 혁명 세력들은요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5.16 말하자면은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그 환영을 받는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12.12 그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시기냐면은 여러분이 참 의외겠지만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교복 자유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복을 입혀야 되는데 왜 교복을 자유화됐냐. 굉장히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통금도 해제시켰어요. 그 다음에 칼라 텔레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해외여행 자유화를 시켰어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이라는 거는 뭐 이 저기 뭐 자유 이 남산에 있는 데 가서 여자들은 뭐 예지원에서 교육받고 뭐 외국에 가면 뭐 이런 한국 사람들의 명예를 뭐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굉장히 규제가 심했고 부부가 함께 해외에 나가는 경우 아주 특수한 사람이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없앴던 거죠.
자,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갔고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고 이 나라를 저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겠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화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성장 위주의 그 국가주의 또는 권력 욕과 또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가 안 맞지만은 적어도 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은 있구나. 저는 그거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이 하는 거 보십시오. 자, 국가 부채 비율 50%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80%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만 원씩 나눠줬는데 다음 대선에 쟤네들 기본소득 다 얘기합니다. 꼭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김종인 할배가 노망이 들어가고 막 박수 쳐주면서 같이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요, 이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공무원은 딥다많이 뽑아 넣어갖고 공익요원이 지금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게다가 군대는 이런 식으로 현충일 기념식에 나라를 위해서 숨진 사람들을 빼고 코로나 유족을 모시고 오고 뭐 5.18 유족을 모시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허튼 수작들을 하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태안의 그 앞바다에서 지금까지요 18번이나 그 이상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배가 왔다 갔다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뭐 네 번째인가 세 번째는요 태안군의 그 미리국 보트 13번 포착을 했는데 그러고도 말하자면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레이더에는 찍혔는데 낚싯배로 오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낚싯배로 얘네들이 오인을 한 게 아니라 군에서 낚싯배겠지? 희망사항이야. 지금 저런 거 갖고 북한 배일지도 모르는데 이거 북한에서 왔다고 막 간첩선이라고 하면은 이 BIP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BIP의 여왕이고 BIP가 받들어 총하는 김여정이가 또 말리는 것들이 더 꼴백 싫다고 하는 것처럼 저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더 꼴백 싫다고 하고 그럼 나 승진해도 지장이 있어. 저는 이래서 뭉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더에 걸렸는데 이거를 낚싯배라고 아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뒤늦게 사단장을 엄중 조치한다 하는데 4월에 더 기가 막힌 거는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미리국 보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달이 넘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다못해 레이더도 챙겨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군의 현실입니다. 훈련도 안 한대잖아요. 더우면 덥다고 안 하고 추우면 춥다고 안 하고 뭐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미세먼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면서 안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천하만 유족을 빼고 코로나 유족을 현충일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코미디입니까? 요새만 농담이겠지? 근데 지금 너무 황당한 세상이라서 이런 농담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끔찍한 나라를 문재인이 만들었는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이희경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 올려주셨습니다. 자, 코로나 유족이면 바이러스가 애국자네, 바이러스가 순국 선열이네. 이 말씀 그대로 맞는 거죠. 아, 그때 그 사람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미통당은 끝났다. 공산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 공산화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민주당이 하는 거, 이해찬이 하는 거, 다 이거 중국 공산당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역사 뒤집기. 이 현충원에서 친일, 뭐 40, 뭐 50명, 60명, 그 파묘하겠다는 거. 네? 이게 바로 말하자면 공산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치가 떨립니다. 네. 자, 우리 이재명님께서 미통당 다 사퇴하고 다시 선거하자. 이게 나라냐? 아, 미통당 저는 절대로 지지 못합니다. 제가 언제 진보 정당, 사이비 좌파 정당을 지지를 합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미통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아, 정말
이 배형주님께서 이래놓고 문재앙은 군대도 선진국처럼 돼야 된다고. 네. 참, 이 앞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2022년 3월 9일에 쟤네들이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같이 뭉뚱그려 할 때 꼭 두 가지 할 겁니다. 아까 정원희 맘님께서 제가 돗자리 깔고 앉아있다 하는데 두 개는 꼭 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본소득. 두 번째는 용병제입니다, 여러분. 용병제. 즉, 모병제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모병제를 못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병제 좋지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군사 훈련도 안 하고 지금 군대 갔다 왔더라도 군대에 가서 놀다가 왔는지 당나라 군대인지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이 딱 일어나도 진짜 우리나라 군인들 제대로 총이나 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놀린다는데, 응? 그 핸드폰 가지고 로또 하고, 예? 도박도 하고요. 이런다는데 게임하고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이 입장에서 모병제를 할 예산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도 저것들이 모병제 한다 이러면서 맘카페에 막 뒤흔들어 놓고 내 자식을 개죽음 시키긴 싫어요. 전쟁은 우리 모두 막아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전쟁 없는 세상 평화가 최고예요. 뭐 이러면서 맘카페에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자, 기본소득과 모병제 이렇게 나온다면은 지금 저 미통당이라는 저 애완견 당에서는 페트 당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보수의 가치를 갖고 그냥 치열하게 목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저 당은요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손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은 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천안함 유족 빼고 코로나 유족. 야, 현충일이 코로나 유족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기념일 되겠습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나라로 문재인이가 만들었습니다.